무더운 여름 직전 우리의 첫 번째 공개 방송이 이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라디오라는 새로운 소통 채널로 이야기를 전해주는 우리의 듣는 마을 주민 모두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잠시 주춤했던 우리의 일상에서 위드 코로나와 함께 감동을 전하기 위해 라디오 한 메아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진 지난주와 달리 추워진 날씨에 야외 오픈 라디오를 준비하며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달력이 2장밖에 남지 않은 2021년 끝자락에서 마을 주민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추위를 무릅쓰고 달려왔습니다. 기대와 걱정을 안고 시작하지만 오늘의 방송의 문을 닫을 때에도 첫 번째 방송에서 받았던 감동을 느낄 수 있기를 바라며 제2회 라디오 한 메아리 마을 오픈 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마을 오픈 라디오 MC를 맡은 형용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디 이윤미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에 첫 번째 공개 방송 이후에 5개월 만에 다시 이 자리에서 주민분들을 마주하고 있으니 기분이 참 좋네요. 네, 날씨는 춥지만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며 우리 주민분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전달하려고 왔죠. 성디, 오늘 오픈 라디오를 소개하기 전에 저희 라디오 한 메아리 소식을 잠깐 나눠볼까요? 네, 첫 번째 공개 방송에서 잠시 언급하긴 했는데요. 저희는 경기복지재단에서 지원하는 경기복지현안 우선지역 사원에 선정되어 라디오 진행에 필요한 마이크 등 물품도 구매하고 코로나로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위로가 되기 위해 5명의 회원이 꾸준히 대본을 작성하고 방송을 송출하는 등 마을의 소통 창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모임 자체가 어려워져 여름방학 후 방송 재개가 조금은 늦어졌지만 마을의 마음 안심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죠. 네, 그렇죠. 오늘은 저희 마을 안심 주민방송단 라디오 한 메아리에서 오전 공개방송과 오후 소소장터와 함께하는 음악방송까지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했으니 함께 즐겨주세요. 오늘의 풍성한 방송이 끝나도 팟캐스트 라디오 한 메아리 채널을 통해서 또 저희 이야기 들으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디, 그럼 본격적으로 제2회 마을 오픈 라디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코로나19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과 우울, 불안 등 심리적인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5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그중 우울은 우리의 삶을 스스로 놓게 만들기도 하는데요. 위드 코로나로 접어들며 활동 제약은 조금씩 풀리긴 했지만 우리 마을 분들 중 혹시나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까 하여 교육을 준비했습니다. 라디오로 교육을 듣는 데니 조금 생소하긴 하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네요. 그럼 교육 듣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해줄 노래 한 곡 듣고 강사님을 만나 뵙도록 할까요? 인순이의 거위의 꿈 듣고 강사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난무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 때론 누군가가 뜻 모를 비웃음 내 등 뒤에 흘러대도 난 참아야 해도 참을 수 있었죠. 그날을 위해 걱정하던 말이지 헛된 구름독이라고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언젠가는 그 벽을 인순이의 거위의 꿈 듣고 왔습니다. 오늘 오픈 라디오에서는 자살예방센터의 김혜정 강사님을 모시고 생명 존중 교육을 들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라디오 매체를 통해 교육이 전달되기 때문에 저희와 같이 마을 분들도 집중을 잘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교육은 저희 DJ의 질문과 강사님의 대답을 통해 진행됩니다. 그럼 큰 박수로 강사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사님. 먼저 청취자 마을 주민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생명존중 교육 프로그램인 보고 듣고 말하기 강사 김혜정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마을 주민분들에게 생명 존중 교육을 진행해 주시기 위해 오셨는데요. 오늘 교육해 주실 프로그램 보고 듣고 말하기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누구나 살면서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그 고난에 부딪히거나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서 삶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나를 도와주는 한 사람만 곁에 있다면 그 사람은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바로 보고 듣고 말하기인데요.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의 곁에서 그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그 교육이 바로 생명지킴이 교육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고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네, 생명지킴이는 말 그대로 생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생명지킴이 양성교육에서는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 암시하는 경고 신호를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고요. 또 실제로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물어보고 그리고 그들의 자살에 대한 생각, 그 이유를 들어주고 그리고 그들을 진심으로 이해하면서 그 고통을 잘 들어주시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를 통해서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 적절하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지역사회와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 그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지킴이는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개입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기 때문에 자살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오프닝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코로나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우리나라 자살률이 심각하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수준인가요? 네, 아마 그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 1위인데요.
조금 더 보다 체감 있게 말씀을 좀 드리자면 2020년 자살 사망자 수는 13,018명으로 더 체감 있게 말씀을 드리자면 하루에 36명 그리고 1시간에 1.5명꼴로 자살을 하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1시간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는데도 한 사람이 자살로 사망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살은 내 주변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서로가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생명 지킴이가 많이 필요하고요. 생명 지킴이를 통해서 우리는 자살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생명 지킴이가 자살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군요. 생명 지킴이가 되기 위한 자격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따로 거창하게 어떤 자격 조건이 있는 건 아니고요. 나와 나의 가족, 그리고 나의 친척, 나의 친구, 그리고 내 주변의 이웃들을 지키고 싶은 마음만 가지고 계시다면요. 누구나 생명 지킴이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보고, 듣고, 말하기 교육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보고 듣고 말하기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고 듣고 말하기의 첫 단계는 바로 보기입니다. 보기는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언어적인 신호, 행동적인 신호, 그리고 상황적인 신호를 보는 것입니다. 중앙심리부검센터에서 자살로 사망한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들을 분석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의 약 90%가 죽기 전에 신호를 보냈다고 해요. 하지만 그 신호를 알아차리는 사람은 20%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 보내는 신호를 잘 알아차려야 우리가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보내는 언어적인 신호, 그리고 행동적인 신호, 상황적인 신호를 잘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어떤 걸 언어적 신호로 볼 수 있나요? 네, 먼저 제가 언어적 신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언어라는 단어, 그 말 그대로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말로써 표현하는 그런 신호입니다. 예를 들자면 살고 싶지 않아요.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친구가 왜 죽음을 선택했는지 저는 이제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면서 자살이나 죽음에 대한 단어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요. 나는 요즘 거의 한 달 동안 잠을 잘 못 자는 것 같아. 몸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누구한테 짐이 되고 싶진 않은데 라면서 신체적인 불편감을 호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나는 안 돼.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가치 없는 인간이야.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라고 자기 비하적인 표현을 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데요. 또 다른 이제 청소년들이나 우리 주변의 이제 젊은 친구들은 SNS나 이런 인터넷에 자기의 죽음과 관련된 글을 올리기도 합니다. 사후 세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도 하죠.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겠다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파 죽겠다, 그쵸? 배고파 죽겠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이것들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신호들을 잘 봐야 하고 그 신호들을 이제는 그냥 놓치지 않고 자세히 봐줄 필요가 있습니다.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상황을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모든 걸 신호로 볼 수 있겠군요. 그럼 행동적 신호는 무엇일까요? 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평소와는 좀 다른 행동을 보인다고 합니다. 평소와 달리 뭔가 공격적이거나 충동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 평소와는 좀 다른 감정의 변화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예를 좀 들어드리자면 원래는 술을 많이 마시던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 매일매일 술을 마시는 것들을 보게 되거나 잠을 잘 자던 사람들이 잠을 잘 못 자서 매우 초췌한 모습으로 그리고 매우 피곤한 모습으로 나를 만나게 되거나 아니면 밝았던 사람이 굉장히 어두운 모습, 우울해 보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만나기 좋아했던 분들이 사람들을 피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음식을 잘 즐기지 못하게 됩니다. 취미 활동들도 중단하게 되고요. 모임에 나오지 않는 모습들도 자주 보이십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자살을 준비하는 행동을 하기도 하죠. 주변을 정리하면서 자살 방법을 찾거나 그 계획을 세우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전과는 다른 변화의 모습을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변화들은 멀리 있는 가족보다는 가까이 있는 이웃 그리고 친구들이 더 빨리 알아차릴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생명 지킴이가 되어야 하고 주변에서 이런 행동적 신호를 보이시는 분들을 빨리 민감하게 반응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행동적 신호의 중요한 포인트는 전과 다른 모습, 행동인 것 같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상황적 신호는 무엇인가요? 네, 상황적 신호는 이제 사람이 살아가면서 받는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견딜 수 없는 그런 밀려오는 어려운 상황들 때문에 자살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제 우울이나 아니면 수면장애나 불안장애와 같은 정신건강과 관련된 문제들, 우리 코로나도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에 시달리거나 경제적인 어려움 또는 대인관계의 문제들, 건강상의 문제를 겪게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특히 노인분들은요, 코로나19로 밖에 나가지 못하고 혼자 계시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혼자 있는 부분들이 우울감을 높이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인관계가 적어지고 혼자 있어야 되는 경우들, 자살을 생각하게 되는 이런 스트레스 상황들, 이런 것들이 바로 상황적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살을 생각하게 하는 이런 스트레스 상황들은 굉장히 다양하죠. 하나라고 딱 꼬집을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적 신호를 알아차리기 어렵다고 그냥 두는 것이 아니고 내 주변에 어떤 분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좀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신다면 우리가 좀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신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만약 제가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의 신호를 보게 된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의 언어적, 행동적 신호를 잘 보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보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기의 신호를 통해서 저 사람 저런 신호를 보이고 있네. 언어적인 신호를 보이는구나. 행동적인 신호를 보이는구나. 상황적인 신호를 보이는구나. 이렇게 느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되는 단계는 바로 듣기입니다. 네, 보고 듣고 말하기 중에 바로 두 번째 단계인 이 듣기는요.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정말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 질문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자살에 대한 이유를 들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묻는다는 게 저는 그 사람의 자살 위험성을 높이는 것 같아서 되게 위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닌가 봐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요, 자살에 대해서 금기시하고 터부시하는 사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마 형디와 윤디도 지금 자살이라는 단어를 듣는 것이 매우 부담스럽고 무거우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 또한 그 자신의 자살에 대한 생각을 누군가한테 말하는 것이 매우 두렵고 부담스럽다고 느낄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이 자살 생각을 이 사람한테 말한다면 날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는 않을까? 혹시 저 사람이 나를 멀리하지는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도움을 주는 사람이 먼저 혹시 자살을 생각해? 라고 물어준다면 내가 이런 나의 자살의 마음까지 이야기해도 되는구나 라고 느끼면서 그 이야기를 보다 솔직하게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화에 대한 내용이 또 명확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잘 도울 수 있게 되죠. 그렇군요. 그럼 우리가 자살에 대해 어떻게 묻는 게 좋을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자살이라는 말을 꺼내기 어려운 것처럼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 또한 우리에게 자살에 대한 생각을 말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진지한 태도로 진심으로 그들을 걱정하는 마음을 담아서 보기의 신호들을 읽어주면서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자살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질문한다는 게 너무 어려운데요. 청취자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예를 들어주세요. 네, 그럼 제가 한번 해볼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보기의 신호 기억나시죠? 언어적, 행동적, 상황적 신호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런 보기의 신호를 보이고 있다면 이렇게 말합니다. 평소에 잘 웃던 네가 요즘에는 잘 웃지도 않고 밥도 잘 못 먹는 것 같고 일주일 전부터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 나는 그런 네가 너무 걱정이 돼.
이런 사람들은 자살을 생각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혹시 너도 자살을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물어줄 수 있습니다. 아, 예를 들어 주시니까 이해가 확 됐네요. 그럼 궁금한 게 있는데요. 만약 질문을 했는데 상대방이 네라고 대답하면 어떻게 해야 하죠? 고민만 진심으로 듣는다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살을 하고 싶다고 하면 당황해서 어떤 말도 행동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 용기 내서 묻는 것까지는 우리가 잘했지만 만약 상대방이 맞아, 나 자살을 생각하고 있어 라고 대답한다면 아마 정말 많이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이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어요. 정말 죽으면 어쩌지?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하지? 내가 다음에 어떻게 해줘야 되지? 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도 생기실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은 나의 마음입니다. 내가 불안하고 내가 불안정한 나의 마음이죠. 오히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의 마음을 이제는 이야기할 수 있겠다. 누군가한테 좀 털어놓을 수 있겠다. 라는 마음이 들면서 안도감과 희망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왜 자살을 생각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좀 충분하게 들어주시면서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이해해 주시면 그분은 그 마음을 잘 털어놓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뭐가 있을까요? 윤디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요. 저도 자살 예방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만 이 듣기 단계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자살에 대한 생각을 바꿀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정말로 잘 듣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듣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를 하는 중에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비판하거나 화내지도 마셔야 해요. 언어적으로 그리고 비언어적으로 행동으로 공감하면서 경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너 어떻게 나를 두고 그런 생각을 해? 그런 나쁜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자살은 나쁜 거야. 라고 판단하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 진짜 힘들었구나. 내가 그동안 몰라서 미안해. 힘든데도 너 지금까지 정말 잘 버텼어. 어떻게 이렇게 버틸 수 있었어?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진심으로 진지하게 듣는다면 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죽음만을 바라보던 사람도 내가 혼자서 아니라는 것을 느끼며 삶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데요. 자살을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을 막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마음을 돌릴 수도 있는 건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자살을 100% 막을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그것 또한 어렵겠죠.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양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살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의 마음 저편에는 정말 작더라도 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저희 할머니가 93세이세요. 그 오랜 기간 혼자 지내시다가 원래는 노인정에도 다니시고 그러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거의 이제 가지 못하시고 집에만 계셨어요. 그러시면서 우울감도 심해지시고 또 수면제를 모아두는 행동을 하시기도 하고 건강도 계속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내가 그만 고생시키고 죽어야 될 텐데 내가 그만 살아야지 하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저희 엄마는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 라며 그 말을 끊어버립니다. 아마도 속상하시니까 그렇게 말을 끊으시는 거겠죠. 하지만 저는 또 자살 예방 강사이기 때문에 할머니께 다가가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할머니 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렇게 많이 힘드셨어요? 라고 질문을 드리면 한참을 말씀을 하시고요. 그 한참을 들어드리고 나면 할머니께서는 그래도 내가 스스로 죽지는 못하겠다. 너무 힘들게 하지 말고 죽어야 될 텐데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정말 힘들어서 죽음을 선택하고 죽음을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내가 또 혼자가 아니라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면 이 죽음으로 가득 찬 마음 속에서 살고 싶다는 그 마음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좀 더 이해하고 그 이야기에 집중한다면 희망을 함께 찾아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야기만 잘 들어준다면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다라는 메시지로 들리는데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그리고 진심으로 잘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 자살의 문제가 80%는 해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확실하게 그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싶은 마음들이 있으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단계는 보고 듣고 말하기의 마지막인 말하기 단계입니다. 말하기 단계에서는 이 사람이 얼마나 자살을 심각하게 고민하는지 그 위험성을 평가해 주고요. 그리고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어떤 자원들과 연결해 주는 그런 단계입니다. 일단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 위험성을 좀 평가해 주시면 훨씬 더 연계해 주실 때 자원과 연결할 때 더 도움이 되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는 구체적인 자살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할지도 결정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물어봐 주시는 건데요. 이런 것들을 묻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그만큼 자살의 위험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또 반대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없애주면 자살의 위험성이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물어봐 주시는 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전에도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는지, 최근에 자살을 시도해 본 적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묻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한 번 하는 것은 어렵지만 두 번, 세 번, 네 번 하는 건 좀 더 쉬워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전에 자살을 시도했다면 그 다음에 훨씬 더 쉽게 자살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들이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는지를 물어주셔서 이분의 위험성들을 평가해 주시는 것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문적인 다른 자원들이 어디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자살 위기에 개입하거나 그리고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우리 자살예방센터, 광명시에도 자살예방센터가 있거든요. 광명시 자살예방센터,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 그리고 우리 복지관 등이 있는데요. 이와 같은 기관에 우리가 먼저 전화를 해보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요청을 해주시고, 그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과 그 자살을 생각하시는 분들을 같이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에서 그분들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내가 빠지고 전문가한테 그냥 다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끝까지 너를 도와줄 거야 라는 마음으로 신뢰감을 주시면서 그 삶을 좀 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들이 필요해요. 또 이제 우리가 전화할 수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고 또 자살에 대한 생각이 들 때 24시간 전화를 받으시는 곳이 있어요. 혹시 아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바로 1393이라는 번호와 1577-0199라는 번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혹시 기억하실 수 있는 번호가 있다면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1393-1577-0199 또는 129입니다. 너무 마음이 힘들고 또 자살에 대한 생각이 들어서 힘들다라고 느끼실 때는 이런 곳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나의 그 불안한 마음들을 털어놓으시면 훨씬 나아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생명지킴이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네, 앞에서도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인내랑 끈기 그리고 진심입니다. 사실 진심은 통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관심을 갖고 죽으려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좋은 이야기도 1시간씩 듣고 있으면 힘든데 죽겠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와 끈기가 필요합니다.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진심으로 내가 너를 돕고 싶어, 내가 살았으면 좋겠어 라는 메시지들을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듣고 말하기 교육을 진행해 주셨는데요. 교육을 들으며 저희 라디오 한비아리의 활동도 코로나로 우울하고 불안한 마음을 가진 주민분들에게 스트레스를 조금은 풀 수 있고 힐링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럼 강사님, 오늘 교육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청취자분들에게 마지막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짧은 시간이었지만 지금까지 배우신 보고, 듣고, 말하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보호하고 싶다는 진심을, 그리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선행이 주는 따뜻한 희망을 전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라디오라는 매체로 이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생소하고 또 새롭고 즐거웠습니다. 라디오 하안 메아리를 통해서 다양한 의미 있는 소리들이 흘러나가고 더 건강한 마을이 만들어지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강사님께서 전한 보고, 듣고, 말하기 교육을 통해 이 세상에 많은 생명 지킴이가 세워지고 서로가 서로를 지키는 세상이 되길, 그리고 강사님이 앞으로 걸어가실 길을 저희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경기복지재단에서 지원하는 경기복지현안 우선지원사업 제2회 마을 오픈 라디오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부터는 이 자리에서 하안 소소장터와 함께하는 라디오 하안 메아리 음악방송이 있을 예정이니까요. 오후에도 저희와 함께 많은 참석해 부탁드립니다. 라디오 하안 메아리 음악방송은 청취자분들의 사연으로 이루어지는 참여방송이니까요. 많은 관심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곡으로 이무진의 신호등 들으시면서 제2회 마을 오픈 라디오는 마치겠습니다. 5회에 만나뵙도록 해요. 이제야 목적지를 정했지만 화려한 날마다 손에 난 갈 길이 먼데 새빨간 얼굴로 화를 냈던 친구가 생각나네. 이미 난 발걸음을 뗐지만 가려한 날제 촉간에 걷기도 힘든데 새파랗게 겁에 질려 도망간 친구가 내 멘토네. 건반처럼 생긴 도로 위에 수많은 동그라미들 모두가 멈췄다 불렀단 말 잘 들어. 넌 나도 문제가 아니야. 붉은색, 푸른색 사이 3초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조명이 한번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번 더 찍을게요. 한 번 더. 화이팅 하겠습니다. 화이팅.